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숨는다고 진실이 덮여질 수도 없고 의혹이 묻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배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요.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김남국 의원은 아예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위믹스 이익 공동체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렸던 돈이 100억 배 이상 아니냐. 돈의 입구와 출구죠. 돈이 다 자기 돈이냐.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6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여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비판도 이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1월, 2월 달에 보면 하루에 한 40몇 건, 20몇 건 이런 거래들이 한 7, 8일 정도 있습니다. 대선 선거 때 한두 달 전 되게 바쁘잖아요. 대선 관심 없고 그냥 정신은 딴 데가 있었겠죠. 어떤 거는 뭐 49번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면은 뭐 20분 뭐 이런 마다 한 번씩 거래를 했고 이때 수십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해? 시기적 공정함 때문에 뭐 정치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이상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를 언제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위메이드 리스트에는 김남국은 없었죠. 윤재욱 의원 대표님이나 하태경 의원님께서 자금 세탁을 했다.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고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속보 얘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자금 세탁과 비슷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얘기요. 작년 대선 기간 직전에 어떤 날은 50번 가까이 잠자는 시간 빼면 20분에 한 번씩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격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네, 우선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싶은데요. 안민석 의원은 5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5선 의원이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화인데 뭐라 그러더라. 또 오늘 또 이런 어제는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졌다. 곧 올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참 5선이나 되는 의원이 지금 초선에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왜 나오지 못하죠? 억울하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지금 저렇게 간접적으로 10일이 넘도록 억울하고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지금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그때 대선이라는 게 정말 치열했잖아요. 결과도 보면 0.73%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정말 초박빙 승부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뭘 했냐면 수행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소통단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수행실장과 온라인 소통단장을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이 당시 후보의 어떤 이야기를 국민에 전달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 정말 밤잠을 못 자는 상황입니다. 아마 선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대선 한 달 정도는요 피를 말리는 싸움이거든요. 거의 침대 갖다 놓고 사무실에서 자면서 이 선거를 시시각각으로 하고 정말 모든 역량들 투입할 텐데 자 모든 역량을 김남국 의원은 본인 코인에 투입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하루에 49번 이럴 것 같으면 거의 정말 몇십 분 단위로 그냥 이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분 단위에 한 번씩. 그것도 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수십억 대 되는 돈을 한 것인데 아마 김남국 의원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든 말든 나는 지금 내 돈이 중요해 라는 게 머리에 들어가 있고 겉으로는 저렇게 지지자들 앞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놔놓고 바로 돌아서서는 그냥 투자를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 먹자마자 이 핸드폰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거듭 벌어지는데 자꾸 저렇게 이 5선의 이 안민석 의원이 대변하지 마시고 김남국 의원 지금이라도 나와서 지지자들 앞에라도 이건 지지자들한테 배신이거든요. 당시 지지자들이 정말 대선에서 모든 걸 띄었는데 본인은 코인 투자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일단
중진이 초선 의원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전해줄 건 전해줘야죠. 뭐 김남국 의원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박성민 비서관님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성찰과 반성의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안민석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최근 근황을 이렇게 대신 전했는데 이 얘기는 김남국 의원 곧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곧 돌아온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김남국 의원 본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김남국 의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답이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 세비로 의정활동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찰과 반성이 오래 안 걸린다는 표현도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다시 이제 의정활동 여의도에서 한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곧 돌아오겠다. 성찰과 반성의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 그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여당이 지금 하태경도 제기하고 여당도 제기하는 자금 세탁 의혹 사실 아니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된다.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안민석 의원의 오늘 얘기였는데 좀 격가지긴 한데 안민석 의원 자체도 좀 의혹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시 의혹 제기가 좀 제법 있었잖아요.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5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참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 그 개명전 이름 최순실 씨 독일에 재산을 뭐 수조 원 정도 은닉하고 있다. 이 얘기했다가 지금 경찰 수사 결과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있는 상태가 돼 있고요. 또 이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윤지호라는 분, 이분을 공익 제보자로 포장을 해서 한동안 엄청나게 온 나라를 뒤흔들다가 윤지호라는 분 그냥 캐나다로 도피한 다음에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귀국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제대로 해명을 했느냐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김남국 의원 상황을 정말 대변인처럼 대변하면서 뭔가 다 의혹이 끝난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5선 의원 정도 되면요. 김남국 의원의 현재 심경이나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빨리 나와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해명을 해라. 이런 조언을 하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수습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안민석 의원이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좀 국민들께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꼭 한 번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진 의원이 초선 의원 왜 대변하냐 두 분 얘기 말씀. 그리고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다가 특히 대선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안민석 의원의 얘기. 곧 돌아가겠다. 이런저런 것들이 오히려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대신 전해주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워지는 건 아닌지 두 분의 얘기는 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분명히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안민석 의원이 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을 뭐 대변인처럼 이야기해 주냐 이런 지적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보단 지금 문제의 본질은 김남국 의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안민석 의원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특히 대선 자금 세탁 의혹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이 아닌 만큼 본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 빨리 국민 앞에 나타나서 국민들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혹은 또 풀어드리는 그런 자세를 좀 취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김남국 의원 곧 돌아온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의 기자가 안산에 있다던 김남국 의원을 만나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로는 안 오셨어요? 네, 완전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아예 지금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코인 사건 이후로? 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또 얘기가 있길래. 네, 아마 하셔가지고.
처음엔 불법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무슨 사법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렇게 잠적을 한 게 아닌가. 되게 숨을 때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이 숨더라고요. 자기 주장대로 불법은 없었으면 왜 숨어요. 계속 불법이 없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오늘까지 김남국 의원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날짜들입니다. 아직 안산에서도 포착된 사진이 좀 없는데 특히 이 지난 18일 지난주 목요일에 가평휴게소에서 포착된 그날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본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받아건 걸로 전해지는데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 좀 수사에 대비 법적인 걸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것 말고도 사실 법적인 대비 김남국 의원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정치권을 이렇게 취재를 해왔는데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장기간 도피하는 건 좀 처음 봅니다.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본인의 뭐 어떤 마음 정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산사에 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의혹을 받는 의원이 지금 11일이 넘도록 전혀 국민들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일반인들도 이래 되면요. 그 바로 당에서 체포당 구성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탈당했다고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고 안민석 의원은 전화 통화해서 아니 오선 의원 선배 정도 되면 바로 잡으러 가야죠.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국민들 앞에 내세워야죠. 그게 선배 국회의원이 할 일 아닙니까? 선배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합니다. 저 국민들 앞에 이 헌법기관이에요. 우리가 왜 헌법기관이라고 합니까? 만약 헌법기관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11일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가 있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반성과 성찰이 끝나면 올 겁니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탈당했다고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 이건 좀 많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 의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빨리 국민들 앞에 나서라, 빨리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요 선배 국회의원들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짜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내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사퇴하십시오. 정말 이거는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거는 딴 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제가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현정 의원만 처음 보겠습니다. 저도 뭐 어디서 전해보면서 어떤 의혹의 당사자가 이렇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쭉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서 일단 본인 관련 거래 내역을 받아간 걸로 전해지고 일단 철저하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듯한 김남국 의원이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자명이 길어질수록 여론은 더더욱 나빠질 테고 일부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의원직 사퇴 6, 사퇴는 좀 아직 이르다 3. 근데 이 수치는 점점 악화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혹이 터졌을 때 의혹의 당사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턱대고 의혹 제기가 단순히 거짓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지금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뭐 업계 관계자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는 과정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다거나 아니면 자금의 확보 경위라던가 아니면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상장되기 직전에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소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당연히 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뭐 법적으로 불법을 따져봐야 되는 사안 외에도 사실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무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했던 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도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어렵다라고 볼 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2투기에 넘어가긴 했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여론이 반영되려면 본인 결단밖에 없을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남은 의혹 가운데에는요. 이 얘기도 있습니다. 마브릭스와
그 대표와 전무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진상조사단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상장 정보, 즉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그런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즉시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습니다. 넷마블의 코인 9억 원 어치를 상장 계약 일주일 전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제공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보니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뭐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상장 계약 일주일 전에 김남국 의원이 해당 코인을 매수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뭔가 이 해당 업계와의 여러 교감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물론 이제 상장되기 전에 매수를 시작했으니까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때 매수 금액이 9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9억과 코인에 9억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의 내재 가치가 있고 아무리 주식이 폭락을 해도 액면가는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9억과 이 코인 내재 가치가 전혀 없고 거의 0원에 가깝게 떨어질 수도 있는 여기에 9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다가오거든요, 심리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뭐 진짜 뭐 수십조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 9억을 코인에 저렇게 투자를 했다면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상장 전에 미리 알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매도 시점도 보면은 이제 상장 계약해서 상장이 되자마자 일부 팔고 또 중간에 또 사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상장을 하면은 가격이 좀 오르죠. 주식 같은 경우 그런데 이 마블엑스라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갑자기 떨어져서 뭐 이득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득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그 내부 정보를 정말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코인에 투자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블엑스 또는 이 상장을 했던 거래소 빗썸 이 두 군데에서 정말 김남국 의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장 자체가 30% 정도 빠지면 바로 멈추잖아요. 뭐 그런 완충작용들이 있는데 장치들이 있는데 코인은 그렇지 않다. 그럼 국회의원 신분 활용해서 뭔가 정보 얻고 바로 9억을 투자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은 좀 어떻게 해명이 될까요? 일단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럼 나름대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빗썸에 상장한 것이 5월 6일이었고, 그러니까 지난해 5월 6일이었고요. 일단 상장 계약이라는 건 그 회사와 거래소 간의 계약일 뿐이고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는 어려운 것인데 상장 계약 일주일 전부터 매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저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미공개 고급 정보들을 획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나름대로의 의혹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기상 상장을 하게 되고 나면은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급속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또 일반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정보를 알고 미리 사들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큰 이익을 보거나 수익을 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업계에서는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내부 정보가 나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시기상으로 이상하다,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 김남국 의원이 정말 부정한 정보를 취득해서 무언가 이 매수를 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 또 다른 진술들, 그리고 거래소의 상장 내역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도 수사 대상이 높고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해당 코인 회사는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 정보를 알 수 없다. 어떠한 내부 정보도 김남국 의원 측에 제공한 적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김남국 의원은 입장이 없습니다. 입장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알고 투자한 거 아니냐는 의혹, 불씨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또 하나 게임 회사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이 의혹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이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에는 김남국 의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로비 의혹 벗은 것 아니냐 이 목소리에 게임협회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1년 기록은 어떤데요? 현재 위메이드는 14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의원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영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은하 의원실 방문한다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거기를 안 가고 다른 의원실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는 아니면 동시에 여러 의원실 보통 그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의원실에 비서진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사람하고 만남이 약속돼 있냐 안 됐냐를 판단을 됐습니다라고 가면은 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P2E 사안은 너무나 재밌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 김남국 의원 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익 공동체라고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뭐하러 합니까? 하태경 의원, 이상원 의원 이런 사람은 씨알이 안 먹히면 아예 안 가고 그러니까 설득 가능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위정현 학회장의 주장이긴 한데 김남국 의원 로비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위믹스 보유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냐. 이미 이익 공동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일단 이제 국회에 14번 갔는데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의문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그 의원회관에 가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의 신청에 들어가면 그 의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 방들도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면 딱 그 사람만 만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다 만날 수 있어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로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밖에서 하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누가 로비를 하겠습니까? 뻔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이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상 대주주처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P2E가 이제 이게 게임이 되면 원래 외국에는요, 이 게임 회사가 가상화폐를 동시에 발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합법화가 안 돼 있으니까 위메이드가 일단 위믹스라는 이제 코인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위메이드에 이제 이 게임에다가 얹으면 이거는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발행해 놓고 자기들이 게임에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크게 나는 건데 문제는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이게 이제 뭔가 게임 업계의 어떤 민원상 발전 뭐 이런 걸 위해서 많은 로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보면 아시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법안도 발의도 하고 세미나도 열어서 또 하기도 하고 이재명 펀드를 또 이 런칭을 합니다. 그 할 때마다 위메이드 회사는 주가는 팍팍 올라갔어요. 유믹스도 마찬가지지만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위정현 교수 이야기처럼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의 어떤 로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본인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저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그럼에도 위정현 학회장의 주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 가운데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 독일 재산에 대해서 수조 원대라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최종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